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2019년 기해년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은 이렇게 데일리 디펜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해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 안보 튼튼하게 되는 한 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첫 방송으로 2019년 주한미군 철수 시작, 문정부 설마. 첫 방송인데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새해 첫 해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여론으로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문정부 설마라고 하는 이 설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정부가 설마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는 때 그동안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까? 또 설마 준비가 되어 있겠지? 또 설마 혹시 그걸 바라진 않을까? 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설마 준비가 되어 있겠지? 라는 쪽에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 이런 방송을 시작했냐면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연말부로 사임을 하고요. 후임으로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을 지금 내정을 하는 것이 유력하죠.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은 해병대 포스타 출신입니다. 사임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처럼 해병대 포스타 출신인데 이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바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그 미 해병 제1사단장이었습니다. 이 1사단장이었을 때 바로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당시에 부사단장이었고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개 예단이 진격을 해 나가는데 한 개 예단이 잘 조금 아마 매티스 사단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 마음에 안 찼나 봐요. 현장에서 바로 켈리 부사단장을 예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서 바그다드를 점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켈리 대령이 워낙 지휘를 잘해서 매티스 국방부 당시 1사단장이 상신을 해서 준장으로 현장에서 진급을 시켜준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둘이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병대 출신이죠. 이런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은 2017년 7월 달까지는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다가 17년 7월 달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연말에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나 충돌 속에서 18개월 일한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군인으로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버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정책에서 아주 심각한 대립각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원래는 2020년까지는 이 켈리 비서실장의 임기를 보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작년 즉 2018년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선거를 마치고 중간선거였죠. 11월 달 중간선거를 마치고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켈리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켈리 비서실장이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자 하는 것을 막은 것,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라고 하는 것을 막은 것, 즉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막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동맹이에요. 서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나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동맹의 축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켈리 비서실장이. 혼자 막은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즉 한미동맹의 해체가 되는 것이죠. 즉 미국의
동맹 어떤 그 외교를 해체하는 것을 켈리 비서실장이 막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이 안보의 축들 중에서 이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의 외교 정책을 통괄하는 국무부 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이 국무부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잘렸죠. 두 번째, 미국의 이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 중장이었죠. 허워드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 격인데 이 사람도 경질되었습니다. 잘렸죠. 대통령과의 어떤 그 생각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마저도 사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렉스 틸러슨 장관의 전 국무부 장관의 후임이 지금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인 출신들이에요. 정치인.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틸러슨은 기업가 출신이고 글로벌 기업이죠. 기업가 출신이고 여기 있는 이 세 사람들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처럼 현재 자기의 어떤 입장 그리고 미래 자기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국 전체의 국익 그리고 미국이 해왔던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전통적인 가치에 좀 더 생각이 깊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 출신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고 또 국방부 장관에 보잉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의 그 부사장 출신인 아주 그 경영자 출신을 국방부 장관 대행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후임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다.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대행 체제를 좀 길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주 뭐 희한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의 후임도 존 볼턴이죠. 아주 매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과 정치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행동과 운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도 차이가 있죠. 소신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소신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이 군인 출신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퇴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압박 정책을 해왔던 것은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도 있어요. 국제정치 난 몰라. 경찰국가 안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우리가 경찰국가 한단 말이야. 돈 들게.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경호국가 할 거야. 경호국가가 뭐냐. 경찰과 경호는 다르죠. 경호국가는 돈 주면 가서 지켜줄게. 경찰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호원들은 돈을 써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국가를 하겠다. 패권국 그런 거 몰라. 그냥 돈 잘 버는 그런 거 하면 되지 뭐. 고립주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서 돈으로 귀결되는 경제로 귀결되는 그런 아주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보를 축으로 하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왔고 지정학적 어떤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미국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그런 안보, 패권, 국제정치, 경찰국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죠. 베이징이 코앞에 있고 미국의 상대가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상대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리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챙겨가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정학적 어떤 그 가치를 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미군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트윗에 올렸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은 중동의 경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아니고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데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과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써야 하는가? 우리가 영원히 거기 있기를 바라는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데 왜 돈 쓰냐? 즉,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마워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고마워하면 이 문장은 명분을 좀 상실하게 되죠. 고마워하면 같이 도와줄 가치가 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 시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도와주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네들, 여기 알링턴 국립묘지인데 6.25 때 당신네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미군이 36,500명 이상이 전사했는데 그거 잊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주한미군 6.25 때 미군 전사 이런 것을 그 사망 이런 것을 쭉 검색을 해보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미군 전사 얼마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미군들이 우리 양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느냐. 양민 학살의 대부분은 빨치산 공산당이 아니고 미군이다. 죽은 시체다 칼로 다시 한 번 더 찔렀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거 미국 정보당국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보겠죠.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네들 국가를,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36,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거 잊었어?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오는 것이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질문을 던졌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이런 거죠. 자,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치광이, 닥쳐 트럼프. 한미동맹 파괴하라.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6.25 전쟁에서 36,0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의 미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닥쳐 트럼프의 미치광이 한미동맹 파괴하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 태극기를 불태우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조기를 밥 먹듯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파괴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라고 이러하는 시위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기분 더 나쁘겠죠. 안 그래도 동맹의 가치, 국제정치, 경찰국가, 그들의 명예 이런 것보다는 경제, 돈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 그래?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그동안의 미국 정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위기 관리, 리스크 관리를 우리 정부가 해왔느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 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출범한 정부예요. 그러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죠. 알고 그에 대한 위기 관리를 해왔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도리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한미동맹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의 가치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과연 해왔느냐? 안 해왔죠. 거기다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죠. 송영길 국회의원이 12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용 보면은 괜찮은 말을 인 듯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쳐다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하겠다는 요구, 그 근거부터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싫으면 말고 철수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여당 그것도 아주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요구하는 거 근거 밝혀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거 부당하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스스로 열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저는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생명과 안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회견을 반드시 꼭 해야 했는지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일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죠.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22,0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감축을 할 때는 국회 허가를 받아라. 이제 의회의 허가를 받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고 철수하는 데 드는 그 예산, 그걸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방수권법은 대통령 권한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9월까지가 시효입니다. 왜냐? 그 국방수권법은 2019 회계연도까지예요. 즉 미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9월에 발동되니까 9월까지 전일 회계연도가 마치니까 이제 9월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즉 올해 9월이 되면 그 국방수권법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물론 이것도 뭐 예산에 국한되는 일이지만 이게 9월 되면은 소멸되는 법안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하자라고 결정하고 그 사이에 철수에 대한 준비, 행정적 준비 다 하고 9월 넘어서 그냥 철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몰랐겠죠. 그런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우리는 안심이야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부가 과연, 국방부가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몰랐으면 뭐 무능력이 극치고요. 자, 또 있습니다. 이번 항목.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제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가 있으면 감축이 가능하다. 그 국방수권법과 관계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권한 침해하는 위헌 소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기속된다.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이다 이거예요. 당신네들 이거 알고 있어?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 2019년 9월이 되면 그 22,000명 이하로 뭐 하는데 의회 승인 이거 법안 소멸이야. 9월에 철수 결정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봄에 결정해도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면 9월 그냥 갑니다. 그래서 9월 딱 지나면 바로 철수할 수 있는 시스템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합니까? 안 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우리 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죠.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애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도 지금 1월 1일 딱 시작이 되면은 자, 올해는 이러이러한 훈련을 쭉쭉쭉쭉 해서 11월 12월 비질런트 에스까지 우리 이런 식으로 쭉 하자라고 협의가 되어 있다면 미국이 그런 스케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받자.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도 미국에게 있으면 그걸 야 이거 버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이 받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운신의 폭이 수월하겠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떠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또 이런 분들 있으시겠죠. 우리 자주적으로 하자. 자주적으로 하면 북한의 핵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북한의 핵을 감당할 수 있다 쳐도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 혼자 고스란히 감당합니까? 북한은 이길 수 있다고 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핵을 안 맞으면은. 그런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서울 북부 지역에 사는,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에 사는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재산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십니까? 그러나 미군이 같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피해 별로 없이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까? 자, 주한미군 철수하는 데는 또 저는 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있고요. 그 밑에 지상군으로서는 미 8군이 있죠. 그리고 공군은 미 7공군 3스타 부대예요. 그리고 주한미 해군, 여기는 뭐 해군 부대라기보다는 원스타 부대인데 전시에 미 해군들이 쫙 들어올 때 그들을 이제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바로 증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작전에 대한 사전 준비 뭐 이런 것들 하니까 뭐 미 해군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미 7공군 그리고 이제 지상군 8군이 있죠. 그 8군 아래에 2사단이 지금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미 2사단이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가지고 현재는 1개 기갑 예단 전투단, 그리고 화력 예단 210 화력 예단이죠. 그리고 제2 항공 전투 예단, 이렇게 해서 3개 예단이 있어요. 3개 예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지상군은 1개 기갑 예단밖에 없습니다. 화력 예단에는 MLRS 부대가 있고, 항공 예단은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 2개 48대, 그리고 이제 블랙호크 기동 헬기죠. 블랙호크 기동 헬기 대대 2개 해서 50대, 그리고 이제 CH-47 치누크 대형 수송 헬기 대대 1개 12대, 이렇게 이제 헬기 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력예단 서울 북부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상군. 노무현 대통령이 된 직후에 바로 2003년 2월 달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당시에 미국은 이라크전을 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미국의 제2사단에 당시 지상군이 3개 여단이 있었습니다. 3개 여단. 지금은 1개 여단인데 그때는 3개 여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월 달에 2003년 11월 달에 1개 여단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2004년 봄에 또 1개 여단이 철수했습니다. 3개 여단이 있던 미 지상군이 1개 여단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0여 년을 흘러왔습니다. 이제 1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 2사단의 고정 배치 세력이 아니고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 2사단이 아니고 뭐 1사단이 올 수도 있고 4사단이 올 수도 있고 3사단이 올 수도 있고, 2사단 사령부라는 이 조직은 행정부대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사단에서 여단을, 전투 여단을 모듈식으로 그냥 갖다가 붙입니다. 순환 배치를 시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지상군 기갑 여단이 바로 2019년 7월이 순환 배치 기간 만료입니다. 7월 되면 돌아갑니다. 7월이 지나면. 문제는 순환 배치 기간이 지나고 돌아가는 이 1개 기갑 여단의 수속 부대로 만약에 새로운 부대가 안 오면 끝입니다. 안 오면 미국의 주한미군은 7공군, 그리고 나머지는 이 화력 포병부대 하나, 그리고 헬기 부대 하나, 나머지는 전부 행정부대입니다. 행정부대. 한미연합사, 뭐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 사령부, 이런 행정부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 지상군으로 전투할 수 있는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번 봄에 미국과의 협상을 잘 못하고 미국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면 7월이 만료가 되는 현재 단 하나 남아있는
노무현 대통령 때 3개였다가 2개가 철수했던 미 이사단의 이 지상군 여단, 그 중에서 지금 단 하나 남아있는 이 하나의 기갑 여단마저도 7월이 순환 배치 기간 만료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그 후속으로 안 올까봐 저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이거 위기관리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하면서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방위비 분담금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부터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전액을 부과하겠다라고 선거 유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성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한 국가를 이끌려고 하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는데 한미 동맹이 가장 생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이거는 뭐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을 알아야죠.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이 2018년이 가기 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2019년에 미군이 주둔하는데 어떻게 주둔하겠다라는 것이 결말이 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예산은 언제 통과합니까? 또 우리 국방 예산은, 정부 예산안은 언제 통과됩니까? 언제 완료가 됩니까? 바로 2018년 상반기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돼요. 그때 도대체 뭘 준비했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상황 관리를 안 합니까? 이런 상황 관리 속에서 한미동맹 흔들고 훈련 안 하고 훈련하지 말자 그러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한국이 너무 앞서간다고 불쾌해하고 한미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 뭐하는 짓이야? 라고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과음을 칠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 저는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완전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간이 평가로 하길래 그 절대 영향 평가에서 완전히 주둔하게 하는 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미국만 불쾌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기왕 주둔하게 해주려면 시원하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불쾌하게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이것도 방위비 분담금도 이 정도에서 끝내자 라고 이미 올 봄에 작년 봄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정부의 도리예요. 그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런 정보력 그리고 후속 군수지원, 전시 증원 전력 이 막대한 전력들을 한반도에 투사시켜주는 제가 전자권 특집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전력들, 비용들을 그러면 한국 혼자 감당해 보시던가 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방위비 분담금 많이 주는 거 싫습니다. 저도 정말 싫어요. 그냥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드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흔듭니까? 2019년 주한미군 철수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인근의 국방TV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한미동맹의 근간 위에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런 바른 국방안보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아직 구독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인근의 국방TV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